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금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린 영상에 구독자님들께서 자신의 그 경험담을 길게 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댓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또 군생활할 때 생각이 났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뭐 군인이나 부대 주변의 민간인이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군인들은 삼시세끼 떼끼니는 다 나오니까 먹는 거 걱정은 안 하죠. 그런데 부대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은 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뭐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생활이 궁핍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대 주변의 민간인들이나 군인이나 배고픈 거는 피차일반이니까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공생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공생관계라고 해봐야 부대 주변의 주민들이 밤중에 부대에 들어와서 부식을 퍼가는 거죠.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거를 맨입으로는 퍼갈 수가 없으니까 부식 창고 앞에 있는 동초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어느 부대든지 다 부식 창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했었을 때 부식 창고는 퀸세트 막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석 쪼가리를 타원용으로 만들어 미군 막사 같은 거죠. 그 관리는 인사계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사병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부식을 퍼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수송부 고참들은 그 부식 창고에 그 함석 쪼가리 하나를 드러내는 그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문이 아닌 옆쪽에 담을, 그러니까 벽을 하나 허럭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걸 꺼내가고 옵니다. 그런 짓을 했었죠. 물론 인사계도 모르고 주사병들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 부식 창고 앞에는 보초가 있습니다. 동초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동초. 여기는 그래도 좀 짬이 돼야지 씁니다. 상병 이상이 돼야지 거기 쓰죠. 그리고 거기 쓰는 보초는 상병 중에서도 고참들 이런 사람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부대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줍니다. 3,000원 정도를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대 인근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한번 하는데 3,000원을 줬으니까 그 가격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동초는 그 돈을 받고 저쪽을 피해주면은 동네 주민은 그 옆에 퀸세트의 한쪽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아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 그 고추장, 된장, 다른 부식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초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게 되면은 막사 바깥에 철조망에서는 여자들이 부르죠. 이미 돈을 준 거를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에도 또 그런 재미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상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이제 똑같이 되풀이됐는데 이 보초가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초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이 들어와서 돈을 주니까 받았죠. 그리고 마을 주민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 욕심이 나니까 좀 더 퍼가려고 오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초는 고참이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화장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돈을 그 병사한테 줘야 되니까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는 병사가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쓰는데 부식창고 안에서 자꾸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가가지고 문틈으로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전방 부대에 부식창고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간첩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초는 쫄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고참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갔으니까 틀림없이 간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지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꺼내서 막 불어댄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고추장하고 된장 뭐 다른 부식을 막 훔쳐서 담고 있던 그 동네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해놨던 그 함석 쪼가리를 드러내고 그대로 튄 겁니다. 사태가 거기까지 가니까 보초는 보초대로 놀래고 그 마을 주민은 마을 주민대로 놀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가고 호루라기 소리는 계속 나고 비상은 걸리고
5분 대기조도 막 부대 안에서 출동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전방에 있는 부대는 등화관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 내부반에도 형광등을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불빛이 안 나게 만들고 또 창에는 다 커튼으로 가려놨죠. 그러니 좀 깜깜하겠습니까, 바깥이. 병사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빤스바람으로 소총을 두고 자기 자리로 뛰어가고 5분 대기조는 출동을 하고 그럼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동네 사람은 동네 사람대로 또 상황을 파악을 못한 겁니다. 아니, 이 새끼가 내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막사 밖으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숨어서 상황을 보니까 이거 뭐 병사들이 다 나오고 뭐 5분 대기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주변 사령이 뛰어오고 뭐 상황실에서 비상이 걸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병소 쪽으로 누가 막 뛰어가는 물체를 본 겁니다. 그걸 본 병사가 저기 있다 잡아라 이런 소리를 치니까 도망가던 사람은 갑자기 이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쪽을 보고.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사람이 뛰는데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도 위병소를 향해서 뛰다가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잡아라 어쩌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이제 잡히면 큰일 나겠다. 다 뒤집어 쓰겠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위병소 정문을 향해서 냅다 뛴 겁니다. 100m 뛰는 식이지. 100m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뛰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병사들의 시선은 다 그쪽으로 모이지만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런데 그쪽이 위병소라는 건 대충 다 알죠.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막 뛰어가는 그 민간인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이렇게 쫓아가는 군인들하고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쫓아가던 그 병사 하나가 수리탄이다 하고 소리치면서 엎드려 이런 소리가 난 겁니다. 거의 뭐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데도 폭음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병사들부터 천천히 앞으로 가고 그리고 위병소에서는 또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되면 또 위병소 다 졸고 뭐 이런 상황인데 위병소에 안에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튀어나간 거죠. 위병소 그 위병들이. 그 바깥에 나가서 어영부영 하는데 벌써 5분 대기조가 막 뛰어서 막 도착하면서 총을 들이대고 막 휘빈덕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병소는 불을 끄고 있지만 불을 켰다 껐다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왜냐면은 차량이 오게 되면은 수화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할 때 불을 켜고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위병소에는. 그래서 불을 켜고 딱 보니까 이 담 쪽에 사람 모양으로 핏자죽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사람이 하나 쓰러졌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게 다 엉망이 돼가지고 실신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위병소 위병들하고 쫓아갔던 그 5분 대기조하고 잡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을 켜고 사람들이 호의를 하고 총을 들이대고 한 사람은 가서 흔들어 보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번사관이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상사가. 주번사관도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사람을 잡았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후라시로 비춰봐도 형상이 없는 겁니다. 100m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뛰어가다가 각도를 잘못 잡은 거죠. 각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벽 쪽으로 삐뚤어 잡는 바람에 그런 속도로 뛰어가다 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그대로. 그 소리가 꽝 하고 났던 거고 그 소리 때문에 이제 수리탄이다 엎드려 소리가 났던 거고 거기에 전신을 부딪혔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거죠. 고루구 담에 핏자죽이 찍힐 정도로 그런 상처를 입었으니까 얼굴이 다 깨지고 팔도 부러졌습니다. 팔도. 그런데 주번사관은 부대 인근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옷차림을 보고 아니 이거 저 앞 가게 김씨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급히 또 의무대로 옮기고 의무대 선임마사가 또 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진 거죠. 그래서 응급치료를 다 하고 통원치료를 한 달 정도를 했었습니다. 의무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이 보초가 돈 받은 걸 알고 아가씨들이 찾아와서 담 뒤에서 막 떠드는 겁니다. 이제 저조막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보초병 동기들이 나가서 가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입니까? 그 여자들이 담요부대 아가씨들이 보통 아닙니다. 돈 벌러 왔는데 가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아가씨들이 이 개새끼, 소새끼, 뭐 쌍욕 막 나오면서 돌을 던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번 사관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알은 거죠. 그래서 부식창고 쪽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킨세트 막사, 함성으로 쭉 막아놓은 것들이죠. 그쪽 한쪽에 뜯어져 있는 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가 이제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전부 다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잠 못 자고 조사받는 거죠. 이제 막 그렇게 해갖고 사건의 전모가 다 들통나가지고 그 돈 받은 병사는 영창 갔죠. 영창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부대로 치료하러 온 그 아저씨를 이제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주민도 이해를 하는 거죠. 배탈이 났는데. 그래서 그 동네 아저씨가 그 병사를 일요일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주본사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이제 나갔더니 집에서 만나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끼리니까 금세 또 형님, 동생 뭐 이래 가면서 얘기가 되고 그 자리에서 그날 또 말썽을 폈던 아가씨까지 불러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먹고 그 상병이 제대할 때까지 그 마을 주민하고 그 색시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고픈 시절의 얘기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야지 이런 좋은 시절에 노름이나 하고 일도 안 하고 혼밥이나 먹고 혼자 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상사들이 7, 8만 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1950원을 받았습니다. 쫄병이죠. 그런데 PX병이 자꾸 그 모찌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돈이 없다니까 너 이 새끼야 월급 있잖아 월급 달아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찌가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급이 19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줘도 돼 인마 먹어.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모찌를 4개짜리 겁니다. 그게 4개짜리. 4개 금방 먹죠 순식간에.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월급날 부르는 겁니다. PX병이. 그 갔더니 50원 내놔라 이겁니다. 없다 이랬더니 이 새끼가 돈이 없어? 너 뒤져서 나오면 죽어. 그러더니 막 뒤지는데 진짜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10원에 한 대씩 맞아. 그렇게 해서 아구 5대가 돌아간 겁니다. 그 PX병한테.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실화입니다. 다 실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